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메타코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3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 기반을 둔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 업체인 메타코어, 얼마 전에 인수를 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금융 인프라 안에서 메타코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꽤 큽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이 2030년까지 거의 10조 달러에 달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플에게는 필요한 스페이스죠.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스페이스는 어쨌든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금융을 관찰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봤을 때 메타코를 먹어버린 리플을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리플은 메타코를 씹어 먹어버렸기 때문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메타코는 기업이 특히 비즈니스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다양한 커스터디 인프라를 제공하고, 메타코의 솔루션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그러면 이 5개 국가만 보더라도 거의 먹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먹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메타코를 리플이 씹어버렸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또 열심히 일하시면 즐거운 주말이 오고 있죠. 즐기세요. 지금을 충분히 즐기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즐기시고 리플 가격, XRP 가격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고, 여러분들 이미 제 영상을 듣고 계시면 가난하게 살긴 글렀습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 영상의 그 평균 조회수가 2만 조회수인데 왜 이렇게 좋아요는 딱 그렇게 지정이 돼 있을까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좋아요와 댓글 뿐인데 평균 조회수가 2만 뷰면 매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그냥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도 좋아요 개수는 제게 감동을 줍니다. 어쨌든 저의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힘든 삶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좋아요 10,000개 정도 지키면 얼마 좋을까요? 10,000개. 자, 이런 메타코를 리플이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리플 브레드 가링 하우스가 고민이 있다면, 걱정거리가 있다면, 머리가 아프다면 메타코를 인수했을까? 충분히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거죠. 지금 내일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러 가는 거와 똑같겠죠. 영장이 나와서 머리를 깎고 새로운 RPG 게임을, 캐릭터를 성장시키겠다는 게임을 시작하는 청년의 느낌이겠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그 와중에 메타코를 먹어버렸다. 자,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지금 그리고 이 인수에 대해서 리플의 모니카 롱 회장도 이분을 회장으로 칭하네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모니카 롱. 이 양반, 메타코의 인수는 리플의 엔터프라이즈급 암호화 서비스의 중요한 측면이었다. 꼭 필요한 그런 인수였다. 그리고 메타코의 창립자이자 CEO 에드리안 트레카니는 리플과의 협력에 대한 열정을 표명하면서 리플이 추구하는, 그리고 메타코가 추구하는 사명과 비전이 매우 일치한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메타코는 리플의 규모와 시장 영향력을 활용을 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속화시키고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의 CEO 회사들은 돈을 너무 쫓아서는 안 돼요. 뭔가 인류를 바꾸겠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신념, 사명감, 책임감.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세상이 흉흉한 건 나쁜 놈들이 돈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 와중에도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어야만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어쨌든 그런 부도덕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역경지수에 매우 취약한, 그리고 돈만 벌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런칭시키고 개발을 했던 그런 부류들은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리플이 갖고 있는 사명감,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그리고 제가 좀 신뢰하진 않아요. 뭐 제가 비탈리 부테린도 이야기 드렸고 트론의 제어스틴 선도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죠.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을 제가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있죠. 노인이 돌아가시면 그거는 그 국가에서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밝고 그리고 지식이 높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인류가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것으로 진화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험적 고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게 아니라 아문 만큼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많이 아파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인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선 고통도 많이 겪어봐야 되겠고, 지금 리플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죠. 어쩌면 암호화폐 전체를 대표해서 SEC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와중에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하려는 그런 심적 여유가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이미 벌써 그들이 갖고 있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이 어쩌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걱정거리가 있다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돈을 쓰지 않을 것. 자, 그리고 이런 리플의 인수, 메타코를 먹어버리는 이 상황을 나스닥에서도 지금 꽤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메타코 인수에 반응하는 나스닥, 그리고 그 반응은 축하로 이어졌죠. IPO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공개죠. 제가 리플이 패소하더라도 또 다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꽤 여러 번 했었죠. 그 실체가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메타코를 먹어버린 리플을 경이로운 눈으로 나스닥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스닥 Congratulate 리플 이렇게 해서, 이게 브래드 갈링하우스 혼자만의 결정일까요? 뭐 자꾸 제가 음모론적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음모론이라고 해봤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들이 이제는 뭐 음모론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어쩌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거대한 인프라를 만들려는 미 정부가 개입이 돼 있겠죠. 그게 팩트 아닌가요? 지금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들, 뉴스들 보시면 뭐 초등학생들도 거의 거기에 근접하는 그런 예측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최근 메타코 인수는 나스닥이 그런 상황들을 인정함에 따라서, 좋아함에 따라서, 축하함에 따라서 IPO에 대한 추측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미국에서 규제 사례가 해결이 된 후 기업 공개를 하겠다는 언급을 했었죠. 어쨌든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고 2억 5천만 달러면 3,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짝짝짝, 리플은 크크크. 미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요거 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좀 웃어보세요. 항상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SEC 소송이 곧 끝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SEC와 리플과의 소송 또한 미국 부채를 인상시키려는 그들의 쇼와 같은 생쇼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이 결정 지을 수 있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짓더라도 그들끼리의 돈 노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 시기만 기다리는 거지요. 그리고 항상 미국은 비트코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항할 만한 코인이 하나 필요하겠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코인, 미국의 회사인 코인,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코인, 이더리움도 제껴버리는 코인. 그 코인을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해야 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기 위해서는 가장 깨끗하게 유일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비가 온다면 해물파전에 소주 한 잔 가볍게 하시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도 걱정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백만장자가 될 건데 아프면 안 되겠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찾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메타코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3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 기반을 둔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 업체인 메타코, 얼마 전에 인수를 했죠. 그런데 금융 인프라 안에서 메타코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꽤 큽니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이 2030년까지 거의 10조 달러에 달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플에게는 필요한 스페이스죠.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스페이스는 어쨌든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금융을 관찰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봤을 때 메타코를 먹어버린 리플을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리플은 메타코를 씹어 먹어버렸기 때문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메타코는 기업이 특히 비즈니스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다양한 커스터디 인프라를 제공하고, 메타코의 솔루션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그러면 이 5개 국가만 보더라도 거의 먹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먹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메타코를 리플이 씹어버렸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또 열심히 일하시면 즐거운 주말이 오고 있죠. 즐기세요. 지금을 충분히 즐기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즐기시고 리플 가격, XRP 가격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고 여러분들 이미 제 영상을 듣고 계시면 가난하게 살긴 글렀습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 영상의 그 평균 조회수가 2만 조회수인데 왜 이렇게 좋아요는 딱 그렇게 지정이 돼 있을까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좋아요와 댓글 뿐인데 평균 조회수가 2만 뷰면 매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그냥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도 좋아요 개수는 제게 감동을 줍니다. 어쨌든 저의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힘든 삶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좋아요 10,000개 정도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10,000개. 자, 이런 메타코를 리플이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리플 브레드 가링 하우스가 고민이 있다면, 걱정거리가 있다면, 머리가 아프다면 메타코를 인수했을까? 충분히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거죠. 지금 내일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러 가는 거와 똑같겠죠. 영장이 나와서 머리를 깎고 새로운 RPG 게임을, 캐릭터를 성장시키겠다는 게임을 시작하는 청년의 느낌이겠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그 와중에 메타코를 먹어버렸다. 자,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지금 그리고 이 인수에 대해서 리플의 모니카 롱 회장도 이분을 회장으로 칭하네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모니카 롱. 이 양반, 메타코의 인수는 리플의 엔터프라이즈급 암호화 서비스의 중요한
측면이었다. 꼭 필요한 그런 인수였다. 그리고 메타코의 창립자이자 CEO 에드리안 트레카니는 리플과의 협력에 대한 열정을 표명하면서 리플이 추구하는 그리고 메타코가 추구하는 사명과 비전이 매우 일치한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메타코는 리플의 규모와 시장 영향력을 활용을 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속화시키고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CEO 회사들은 돈을 너무 쫓아서는 안 돼요. 뭔가 인류를 바꾸겠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신념, 사명감, 책임감.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세상이 흉흉한 건 나쁜 놈들이 돈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와중에도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어야만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어쨌든 그런 부도덕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역경지수에 매우 취약한 그리고 돈만 벌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런칭시키고 개발을 했던 그런 부류들은 대부분의 대중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리플이 갖고 있는 사명감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그리고 제가 좀 신뢰하진 않아요. 제가 비탈리 부테린도 이야기 드렸고 트론의 제어스틴 선도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죠.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을 제가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있죠. 노인이 돌아가시면 그거는 그 국가에서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밝고 그리고 지식이 높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인류가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것으로 진화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경험적 고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게 아니라 아문 만큼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많이 아파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인류의 리더가 되기 위해선 고통도 많이 겪어봐야 되겠고 지금 리플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죠. 어쩌면 암호화폐 전체를 대표해서 SEC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와중에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하려는 그런 심적 여유가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이미 벌써 그들이 갖고 있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이 어쩌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걱정거리가 있다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돈을 쓰지 않을 것. 자, 그리고 이런 리플의 인수 메타코를 먹어버리는 이 상황을 나스닥에서도 지금 꽤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메타코 인수에 반응하는 나스닥 그리고 그 반응은 축하로 이어졌죠. IPO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공개죠. 제가 리플이 패소하더라도 또 다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꽤 여러 번 했었죠. 그 실체가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메타코를 먹어버린 리플을 경이로운 눈으로 나스닥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스닥 Congratulate 리플 이렇게 해서 이게 브래드 갈링하우스 혼자만의 결정일까요? 자꾸 제가 음모론적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음모론이라고 해봤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들이 이제는 음모론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어쩌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거대한 인프라를 만들려는 미 정부가 개입이 돼 있겠죠. 그게 팩트 아닌가요? 지금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들, 뉴스들 보시면 초등학생들도 거의 거기에 근접하는 그런 예측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최근 메타코 인수는 나스닥이 그런 상황들을 인정함에 따라서 좋아함에 따라서
축하함에 따라서 IPO에 대한 추측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미국에서 규제 사례가 해결이 된 후 기업 공개를 하겠다는 언급을 했었죠. 어쨌든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고 2억 5천만 달러면 3,5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짝짝짝, 리플은 크크크. 미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요거 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좀 웃어보세요. 항상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SEC 소송이 곧 끝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SEC와 리플과의 소송 또한 미국 부채를 인상시키려는 그들의 쇼와 같은 생쇼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이 결정 지을 수 있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짓더라도 그들끼리의 돈노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 시기만 기다리는 거지요. 그리고 항상 미국은 비트코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항할 만한 코인이 하나 필요하겠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코인, 미국의 회사인 코인,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코인, 이더리움도 제껴버리는 코인. 그 코인을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해야 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기 위해서는 가장 깨끗하게 유일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비가 온다면 해물파전에 소주 한 잔 가볍게 하시고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도 걱정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백만장자가 될 건데 아프면 안 되겠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찾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